화성 15형을 발사하며 도발 침묵을 깼던 북한이 SLBM으로 추가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정 기자.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신문은요, 북극성 3형 시제품을 이미 5개 제작한 상태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현재 건조 중인 신형 잠수함에 2기 이상 탑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북극성 1형보다 동체가 얇아졌고 사거리는 훨씬 길어졌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요, 북한을 조사하는 미국의 전문 매체죠, 38뉴스는 지난달 촬영한 위성 사진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평안남도 남포의 해군조선소의 사진에서 시험용 바지선이 완성 단계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우리 정부 소식통은요, 북한이 신형 SLBM 북극성 3형의 발사 준비를 하는 듯한 모습을 연이어 포착하고 있으며, 네. 한미연합 감시자산을 이용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이번 주에 이 관련 내용 몇 번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북한이 SLBM, 즉 북극성 3형 신형 SLBM을 5개 정도는 지금 완성을 해놓은 상태인 것 같다, 이런 내용도 보도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12월 25일 성탄절을 전후해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내용도 미리 예측을 해봤습니다만, 자, 안찬일 소장님. 네. 지금 점점 더 성탄절 전후해서 도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 뭘까요? 북한에게는 성탄절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북한 사람들 99.99%가 성탄절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미국에게 성탄절은 연중, 땡스기빙 데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최고의 명절이 아닌가. 축제죠. 네. 축제고, 그러니까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어떤 동원 시스템이나 반타격 시스템이 조금은 느슨해지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또 쭉 하면 김정은이 백악관에 무슨 선물을 준다. 네. ICBM 이런 로켓 쏘면 백악관에 선물을 준다는 소리를 잘하는데, 네. 결국 성탄절에 SLBM을 쏴가지고 네. 트럼프에게 보기 좋게 선물을 보냈다, 이런 네. 발표를 하려고 성탄절을 디데이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내용을 미국도 감지를 했고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하와이에서는 30년 만에 핵 공격 대피 훈련이 실시가 됐잖아요. 실제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1일이죠. 네. 사실 미국이 그동안 이제 과거 냉전 시대 때 소련하고 핵 전쟁을 계획을 하고 있을 때, 그때는 이제 핵 대피 사이렌 해서 그랬죠. 훈련도 하고 했지만, 그건 아주 옛날 얘기지 그렇죠. 않습니까?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네. 그런 훈련 안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그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12월 1일 날 지금 이미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하와이는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화성 15형 이전에도 그 정도는 이미 될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와이에서는 12월 1일 날 핵 공격에 대비한 공습 경보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북한이 이 ICBM으로 도발을 시작할 때, 그리고 ICBM 기술이 거의 완성된 것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게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하기 위한 그런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ICBM을 게임 체인저다 했었는데, 글쎄요, 지금은 SLBM이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그림으로 짚고 김정국 실장님과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북한이 ICBM으로 미국에게 도발을 감행했다, 실제 본토가 위협당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미국에 의해서 선제 타격 내지는 보복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초토화돼서 사실상 무력화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북한은 이것까지도 예측을 하고 육상에서는 모든 게 초토화돼서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마지막 한 방을 바로 SLBM, 즉 잠수함에 설치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미국 대륙으로 가까이 다가가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 이런 작전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CBM이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점점 두 번째 게임 체인저로 SLBM이 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아주 뭐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 저게 물론 미국식 계산을 하면은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면은 태평양을 건너가서 미국을 공격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북한 사람은 돌아올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하. 한도만 가면 되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LA 정도는 공격할 능력이 있다. 일종의 가미가제식 공격을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우리 3,000톤급 잠수함이 네. 항속거리가 한 15,000km 정도 될 겁니다. 네. 북한도 3,000급 잠수함이라면 얼마든지 태평양을 건너갈 때까지는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돌아오는 것을 포기하고 네. 미국 본토를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요, 지난해 8월 이후부터 북극성 시리즈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북극성 시리즈의 특징은 고체 연료이고, 그리고 1형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런데 북극성 2형은 육지 발사용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잠수함 발사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발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북극성 3형, 역시 고체 연료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사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부터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정도면 무언가 결점도 보완하고 상당히 기술이 진척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디까지 지금 진척이 됐을까요? 그래서 남포에다가 바지선을 만들어서 거기서 시험 발사를 하려는 걸 보니까 네. 사거리가 상당히 늘어난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동해안 신포에서 만약에 신포 앞바다에서 발사를 하게 되면 미국의 SM3 가지고 네. 요격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잠수함 자체가 격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남포에서 쏘게 되면 일단은 고도가 일단 확보가 되죠. 그렇죠. 속도로 쐈을 경우에. 네. 그래서 남포에서 실험하려고 그러는 걸 보니까 북극성 3형이 먼저 이 북극성 1형보다는 상당히 사거리가 늘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편 팀에서 분석했던 내용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이 심포급 3,000톤급, 심포급을 3,000톤급이라고 하는데 그것 이상 되는 규모의 신형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보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이 지시를 내릴 때 이랬습니다. 신형 잠수함의 완료 시한을 9월 9일까지 완료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9월 9일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딱 시점을 못 박은 겁니까? 네, 9월 9일, 내년 9월 9일은 바로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입니다. 아하. 거기다 하나 더 있다면 이제 70주년에 하나 더 있는데 2월 8일 북한군 정규군 창설 70주년이 또 있습니다. 네. 물론 김정은이 욕심으로서야 2월에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적으로 북한의 기술력을 가지고 자재나 모든 걸 볼 때 그렇게 짧은 시간에 3,000톤급을 만들어내긴 어렵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적어도 조금 길게 잡아서 9월 9일에 SLBM 잠수함 3,000톤급을 만들어내서 최종 실험을 함으로써 소위 네. 군사 강국 건설의 어떤 종결 같은 것을 네. 풀어나고 싶은 욕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김정수 시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태까지 북한이 SLBM 그리고 신형 잠수함 개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동해안 쪽에서 개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3,000톤급 심포급 잠수함은 심포조선소에서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SLBM 미사일들은 다 남포, 서해안 쪽에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형 잠수함은 3,000톤급이기 때문에 수심이 낮은 서해안에는 움직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동해안에서 개발했던 SLBM과 서해안에서 개발한 SLBM, 이 신형 잠수함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다 전혀 다른 건가요? 네, 신형 잠수함에서 쏴가지고 네. 충분한 거리를 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걸 또 다시 일본으로 넘긴 데도 가면 도발 소리가 나오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남포에서 일단 시험 발사를 해가지고 미사일 능력을 충분히 그걸로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남포에서 동쪽 방향으로 쏴가지고 동해바다 그래도 약간 고각 발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고각 발사를 해서 동해바다에 떨어뜨리는데 그걸 환산해 보면 한 3,000km에서 한 3,500km 나오게 네. 그렇게 미사일을 개발하고 네. 실제로 이제 아직까지 잠수함에 실을 시점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잠수함 실을 때 되면 그럼 심포로 다시 옮기겠군요. 그렇죠. 아하. 아마 그러게 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북극성 1형 이거 만들었을 때 사정거리 한 500km 정도 판단했거든요. 네. 그때는 사실 미국이 별로 긴장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500km로 해봤자 뭐 태평양 왜냐면 건너올 거리는 안 되니까.
오키나와까지 접근을 하든지 네. 아니면 괌까지 접근을 하든지 그렇죠. 해서 쏴야 되는데 사실 북한 잠수함 지금 10호 그 2,000톤급짜리 잠수함이라 하더라도 이 대한해협, 스가루 해협 이런 그 동해를 에워싸고 있는 아주 좁은 해협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따라서 뭐 그 정도 500km 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만 사실은 걱정할 일이었어요. 아하. 그런데 지금 이 북극성 3가 만약에 한 3,000km 이상을 보여준다면 네. 동해 내에서도 네. 일단 동해만 들어오면 사실 잠수함 찾기 힘듭니다. 네. 동해 내에서 괌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거 네.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더 나아가서 만약 6,000km까지 날릴 수 있다면 네. 알래스카나 하와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건 네. 정말 굉장히 긴장할 일이죠.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다음 도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을 SLBM, 한반도의 이 위기 상황을 또다시 뒤흔들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지 우려스럽습니다. 완성 단계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우리 정부 소식통은요, 북한이 신형 SLBM 북극성 3형의 발사 준비를 하는 듯한 모습을 연이어 포착하고 있으며 네. 한미연합 감시 자산을 이용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이번 주에 이 관련 내용 몇 번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북한이 SLBM, 즉 북극성 3형, 신형 SLBM을 5개 정도는 지금 완성을 해놓은 상태인 것 같다. 이런 내용도 보도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12월 25일 성탄절을 전후해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내용도 미리 예측을 해봤습니다만, 자, 안찬일 소장님. 네. 지금 점점 더 성탄절 전후에서 도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 뭘까요? 북한에게는 성탄절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북한 사람들 99.99%가 성탄절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도 사실 잘 화성 15형을 발사하며 도발 침묵을 깼던 북한이 SLBM으로 추가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종 기자.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신문은요, 북극성 3형 시제품을 이미 5개 제작한 상태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현재 건조 중인 신형 잠수함에 2기 이상 탑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북극성 1형보다 동체가 얇아졌고 사거리는 훨씬 길어졌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요, 북한을 조사하는 미국의 전문 매체죠. 38뉴스는 지난달 촬영한 위성 사진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평안남도 남포의 해군조선소의 사진에서 시험용 바지선이 모릅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미국에게 성탄절은 연중 땡스 기빙 데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최고의 명절이 아닌가. 축제죠. 축제고 그러니까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어떤 동원 시스템이나 반타격 시스템이 조금은 느슨해지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또 쭉 하면 김정은이 백악관에 무슨 선물을 준다. 네. ICBM 이런 로켓 쏘면 백악관에 선물을 준다는 소리를 잘하는데 네. 결국 성탄절에 SLBM을 쏴가지고 네. 트럼프에게 보기 좋게 선물을 보냈다. 이런 네. 발표를 하려고 성탄절을 디데이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내용을 미국도 감지를 했고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하와이에서는 30년 만에 핵 공격 대피 훈련이 실시가 됐잖아요. 실제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1일이죠. 네. 사실 미국이 그동안 이제 과거 냉전 시대 때 소련하고 핵 전쟁을 계획을 하고 있을 때 그때는 이제 핵 대피 사이렌 해서 그랬죠. 훈련도 하고 했지만 그건 아주 옛날 얘기지 그렇죠. 않습니까?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네. 그런 훈련 안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그건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12월 1일 날 지금 이미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하와이는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화성 15형 이전에도 그 정도는 이미 될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와이에서는 12월 1일 날 핵 공격에 대비한 공습 경보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북한이 이 ICBM으로 도발을 시작할 때 그리고 ICBM 기술이 거의 완성된 것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게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하기 위한 그런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ICBM을 게임 체인저다 했었는데 글쎄요. 지금은 SLBM이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그림으로 짚고 김정문 실장님과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북한이 ICBM으로 미국에게 도발을 감행했다.
실제 본토가 위협당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미국에 의해서 선제 타격 내지는 보복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초토화돼서 사실상 무력화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북한은 이것까지도 예측을 하고 육상에서는 모든 게 초토화돼서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마지막 한 방을 바로 SLBM, 즉 잠수함에 설치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미국 대륙으로 가까이 다가가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 이런 작전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CBM이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점점 두 번째 게임 체인저로 SLBM이 부상을 하고 있는